안녕하세요. 문어주주입니다. 오늘은 8번째 문단단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문단단 시간에는 오헨리의 작품이었죠. 20년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남겨주신 댓글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JJ님께서 친했던 친구가 경찰과 범인으로 만났다니 정말 안타까운 우정입니다. 솔직히 제가 짐이었다면 어쨌을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저라면 그냥 못 본 척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범죄자지만 약속을 지키려 그 먼 거리를 찾아온 친구이기에 범죄자가 된 친구가 왠지 가엾기만 하네요. 오헨리 단편은 뭔가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요. 딸애한테 추천하고픈 책입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헨리 단편이 사람 냄새가 나서 좋다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라라느님께서 매번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감사합니다. 조민지님께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공지해드린 대로 앤드루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앤드루 포터라는 작가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문단단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작가들이 이름만 떼면 알만한 유명한 작가였었는데요. 프란츠 카프카, 에드가 앨런 포나, 니콜라이 고골 등에 비해서 앤드루 포터는 현대에 활동한 작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름을 알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고전 문학은 단순히 옛날에 쓰여진 문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고전이 될 만한 작품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앤드루 포터의 작품들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번 문단단 시간에 같이 읽어볼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될 소설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과생 출신인 저로서는 제목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과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이번 문단단 시간에 앤드루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통해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다음의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헤더는 연인인 콜린과의 관계에서 연인 사이에 부여되는 도덕적인 의무를 다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콜린에 대한 헤더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연인 콜린에 대한 의무를 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콜린에게 로버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헤더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헤더는 자신과 로버트의 사이를 콜린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가 상처받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콜린에게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장면은 완벽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개인적으로 모호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학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한 이 제목은 로버트에 대한 헤더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왜 작가는 물리학으로 제목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서 정했을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생각해보신 다음에 이어질 저의 생각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은 배우자나 연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라면 서로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실이라는 것의 기준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각자 기준이 다르다는 것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한 사람의 마음 전체를 100으로 표현한다면 100을 주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80 정도, 또 다른 사람은 과반 정도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헤더가 공식 연인이자 약혼자인 콜린과 자신의 삶에 갑작스럽지만 깊게 다가온 로버트 교수 사이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있죠. 헤더의 경우 남자친구인 콜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로버트 교수에 대해서도 사랑을 느끼고 있고 그 사랑 역시 진실해 보입니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헤더 자신도 제대로 정의할 수 없었던 것인지 그녀는 콜린과 로버트가
자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다른 것이라고 결론 내리죠. 나는 다만 그가 나의 일부, 나의 중요한 일부를 채워주고 있고 로버트 역시 똑같이 나의 중요한 또 다른 일부를 채워주었다고 믿을 뿐이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배우자나 연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과는 유독 친밀하게 교감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상대에게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나 교감을 끊으라고 요구하진 않죠. 사람 사이의 관계와 친밀도는 조금씩 그 색깔이 다르기 때문인데 가족이 다르고 친구가 다르며 동료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교감이 부부나 연인 사이의 교감과 유사한 색을 띠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헤더는 자신이 로버트와 나누는 교감이 전자의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느낄 겁니다. 실생활에서도 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배우자나 연인으로서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죠. 다음으로 완벽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배우자나 연인에 대한 충실의 의무 외에도 이 소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덕적인 논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진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거짓으로 봐야 할 것인지가 그것입니다. 참이 아닌 것을 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규정하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나 참을 말하지 않는 것까지 부도덕한 것으로 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죠. 이 소설 헤더는 애인인 콜린 외에 로버트와 만나고 있으면서 자신이 로버트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찌 보면 그 순간 내가 깨달은 바대로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로버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로버트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콜린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콜린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헤더로서는 굳이 이를 말하지 않은 것이죠. 로버트와 자신의 관계를 알리지 않은 헤더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과제가 독자들에게 던져집니다. 저는 그녀의 행위가 콜린에 대해서 부도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연인으로서 콜린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연인인 헤더가 자기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헤더와 헤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요. 헤더는 이를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은 자초하여 입는 모든 상처들이 그러하듯 영원하며 행동 그 자체만큼 생생해진다. 그것을 밝히는 행위로 인해 그것은 다만 모든 이들의 상처가 될 뿐이다. 한마디로 자신이 진실을 밝히는 행위가 콜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췄다는 겁니다. 하지만 헤더가 감춘 사실이 콜린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녀는 자신이 콜린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 내가 상대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 되는지는 누구의 판단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자신이 알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제목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이 소설의 제목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분명히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풀어서 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리학은 빛과 물질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물리학은 대학에 다니던 헤더가 로버트 교수와 만나게 된 계기이기 때문에 작가가 제목으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물리학이 아니라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소설의 제목은 헤더가 죽은 로버트 교수를 기억하는 키워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교수에게 수많은 학생들이 물리학 수업을 들었을 것이고 그 많은 학생들에게 로버트는 물리학이라는 키워드로 기억되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을 수학선생님, 국어선생님 같이 과목명이라는 키워드로 기억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이 가르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들의 세부적인 특징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과목명 한 단어로 간단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헤더에게 있어서 로버트 교수는 단순히 물리학을 가르쳤던 교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죠. 물리학이라는 한 단어로 차갑게 떠올릴 수는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나는 간신히 그에 대한 기억을 나의 가장 고통스럽고 내밀한 상실들이 저장되어 있는 마음 한편에 놓아둘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콜린과 결혼하여 십수년이 지나고 로버트가 사망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러 그에 대한 기억은 흐려져 갑니다. 헤더에게 있어서 당시 로버트는 분명히 사랑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흐려져가는 옛 사랑일 뿐인 겁니다. 사랑의 기억들은 하나둘씩 잊혀져 가고 그녀에게 남은 로버트의 기억은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제목은 물리학이란 차가운 이미지와 연인이라는 뜨거운 이미지 사이에 그 어떤 것을 잘 나타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8번째 문단단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문단단 시간에는 미하엘 숄로호프의 인간의 조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축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